자, 지구의 공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제 지구의 자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전이든 공전이든 방향은 똑같다. 오늘 저녁에 그대들 할 거야. 얘네는 그렇죠, 했었거든요. 자전, 공전 이 두 가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지가 이렇게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움직이는 거, 그거를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무엇이 있었느냐? 낮과 밤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번씩 떠서 지는 거, 그다음에 달 뜨는 거, 별 뜨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공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공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도는데 얼마 만에 한 바퀴씩 돌죠? 1년. 365일. 뭐 정확하게 딱 365일 아니 45페이지예요. 365일은 아니지만 365일 정도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거죠. 그래? 한 바퀴. 그러면 자, 365일마다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 있느냐? 지구의 계절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지구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이 나타나고요. 얘가 공전이 1년에 한 바퀴씩이라고, 이게 이제 속도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방향이 있잖아. 방향은 지구의 자전 공전이든 달의 자전 공전이든 무엇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 서에서 동이야. 다행이죠. 뭐 하나라도 이렇게 달랐으면 따로 외웠어야 될 텐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65일 동안에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는, 한 바퀴는 중심각으로 따지면은 요게 몇 도니? 각도로 따지게 되면 360도가 한 바퀴죠. 그렇죠?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 360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360도를 365일에 돌다 보니까 속도는 대략 어떻게? 공전하는 속도는 하루에 약 1도 정도씩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1도가 조금 덜 되긴 하겠지만 대략 1도 정도, 하루에 1도씩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된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을 주기로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전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래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그다음에 속도는 하루에 1도씩 이렇게 돈다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아까 뭐 계절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더 보면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주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니까 이 나머지 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기 밤하늘 바깥쪽에다 쫙 이렇게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그 별들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1도씩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별자리를 뿌려놓은 걸 갖다가 12개를 만들어가지고 황도 12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황도? 잠깐만 있어봐. 황도라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황도, 그리고 백도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생전 처음 듣는 말임? 황도, 백도? 이 친구들 복숭아 먹어봤나요? 복숭아? 복숭아 먹어봤나요? 복숭아에 어떤 복숭아 있죠? 천도 복숭아도 있고 황도도 있고 백도도 있죠. 복숭아에 있잖아. 노란 복숭아를 황도, 하얀 복숭아를 백도 이렇게 부르잖아. 그거랑 사실은 글자는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은데 황도라고 하는 거, 백도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천문학에도 있어. 천문학에도 있는데, 황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이 움직이는 길, 움직이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이 도자가 길도자를 사용해가지고 태양이 움직여가는 길, 이렇게 밤하늘에서 그 천구에서 태양이 쭉 움직여가는 길을 점을 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거를 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백도는 뭘까? 자, 상상력을 발휘해봐. 황도가 태양이 움직이는 길이고 백도도 뭔가 움직이는 길이겠죠. 이제 뭐가 움직이면 좋을까요? 달.
달이 움직이는 길이 100도 이렇게 부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황도백도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뭐 일식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황도 12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걸 얘기를 했어.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양이 움직이는 길 위에 별자리가 12개가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개 정도씩 되겠지. 한 달에 한 개 정도씩 해가지고 12개의 별자리가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그림의 1월에 오른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리본 모양으로 돼 있는 데를 보면 1월에 염소, 1월에 궁수, 2월에 염소, 3월에 물병, 4월에 물고기, 5월에 양, 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걸 다 세보면 12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뭐 별자리, 타고난 별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9월 25일생인데 그랬더니 천칭자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9월생인데 왜 천칭자리인데, 천칭자리를 위치를 보니까 11월하고 12월 사이 정도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 2달 정도씩 밀려요. 밀려서 각자 무슨 자리인지 아나요? 자기 태어난 생년월일만 있으면 무슨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자리인지 알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운세도 보고 그래요. 아유, 이 친구들 너무 내가 옛날 사람인가요? 우리 때는 그 별자리 되게 관심 많았는데,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저씨 느낌 나나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태양의 연주운동, 그 보면 태양의 연주운동이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태양이 황도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약 1도씩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여 1년을 주기로 한 바퀴 도는 그런 거를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해요. 이름이 연주운동이라고 그랬잖아. 연주운동. 여기서 이 연자가 1년 할 때 그 연자야. 이거 있잖아. 해년자를 써가지고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다. 그래서 연주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 하루를 주기로 해서 움직이는 운동이면 이름을 뭐라고? 그렇지, 일주운동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돼요. 자전할 때 나왔었어. 일주운동 이런 거. 오늘 저녁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황도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도 12궁, 황도상에 있는 12개의 별자리,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이 별자리 이거 가지고 막 점도 보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 관심이 없구만. 이 별자리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한데, 그래요. 보통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 아주 그냥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듣곤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군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태양만 연주운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별도 연주운동을 하죠.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하루에 약 1도씩 동에서 서로, 왜? 우리 공전이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겉보기 운동인 태양이 움직인다든지 별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대인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야. 사실은 걔네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왔다 갔다 이렇게 공전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걸 못 느끼는 거잖아.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주변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태양이랑 별이 반대인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절의 변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므로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서 계절이 변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긴 했지만, 되게 잘 그렸는데? 자, 생기긴 했지만 얘가 북극이랑 남극이 똑바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그래서 이쪽 자전축이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 두 점을 잡아서 이게 북극, 이게 남극,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 것이야. 자전하면서 또 공전도 같이 하면서 돌고 있죠. 돌고 있다 보니까 태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짝하니까 여기서부터 햇빛이 와요. 아주 멀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와요. 오다 보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직사광선을 쏘면 비교적 수직으로 받는 요쪽 부분이 제일 뜨거운 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쪽 동네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이 북반구고 이쪽이 남반구가 되겠죠. 북반구가 햇빛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햇빛을 덜 받겠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때가 바로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가 겨울일 때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6개월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반대로 돼야지.
이쪽에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쪽으로 왔어. 태양은 그대로 있고 6개월이 지나서 이쪽으로 왔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이 북반구가 되고 이쪽이 남반구가 되는데 햇빛을 어디가 더 많이 받느냐? 남반구가 북반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돼서 이때는 6개월 후에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절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 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올림픽 하고 있잖아. 동계올림픽.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이게 수업이 비슷한 내용이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딱 이 단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는지 헷갈렸어요. 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창에서 열심히 올림픽 하고 있죠.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생겨난 지가 지금 한 80년 정도 됐어. 80년 좀 넘었다. 9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회 가까이 그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남반구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없어. 우리나라도 북반구에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평창인데 다음 동계올림픽은 어디서 한다 그래? 베이징에서 한다 그러죠. 베이징도 북반구죠. 중국도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대회가 다 북반구에서 열렸어요. 하계올림픽은 그렇지 않아. 뭐 남미 바로 직전 올림픽이 뭐였어? 브라질에서 올림픽 했었죠. 그렇죠?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 했었잖아. 기억 안 나나요? 그랬었죠. 그래서 하계올림픽하고 동계올림픽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규모가 어느 게 더 크니? 하계가 훨씬 크지. 한 3배는 크단 말이야. 하계올림픽이라는 게 동계올림픽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계올림픽이 생긴 지도 오래됐어. 훨씬 더 오래됐고. 그래서 더 큰 이벤트인 거야. 더 큰 이벤트고 동계올림픽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은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하계올림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게다가 걔네들이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랑 반대로 동계올림픽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야. 동계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계올림픽에 주로 이제 북반구에서 많이 열리고 여름에 진짜 뭐 하계올림픽이니까 하이 승환이 외용 이 친구 훌륭하군요. 학원에 자주 와요. 가. 자, 하계올림픽은 여름에 이제 하게 되고 동계올림픽은 겨울에 하다 보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라는 거지. 12월이라는 얘기야. 12월, 1월, 2월 요럴 때 하다 보니까 그때 남반구는 무슨 계절이야? 여름이잖아. 여름이다 보니까 개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개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뭐야 하계올림픽 남반구에서 하면은 그것도 날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반구 중에서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동네, 즉 브라질은 1년 내내 따뜻하잖아. 그렇죠? 그쪽 동네는 그렇게 겨울에 많이 춥거나 그러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 기준으로는 이제 가을이랑 겨울 사이였지만 하계올림픽을 치르기는 충분했던 거야지, 날씨가. 그래서 겨우겨우 했던 것이고 아직까지 남반구에서 동계올림픽이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경제 논리 때문에. 남반구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 그러면 6월, 7월, 1월 때 동계올림픽을 해야 돼. 그러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더워 죽겠는데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청하는 그런 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북반구에 더 많거든. 북반구가 육지가 더 많아. 더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도 훨씬 더 많고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전부 다 북반구에 있잖아.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 그래봐야 아프리카하고 남미, 호주 요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논리가 밀리는 거죠. 여튼 그래요. 갑자기 계절 얘기하다가 올림픽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없고요. 다음에 계절의 변화까지 설명을 했죠. 다음에 3번인데 별의 연주 시차라는 게 나와요. 잠깐만. 자, 보게 되면요. 이번에는 연주 시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 연주라고 하는 거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사실 같은 단어야. 즉 1년 동안에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차? 그때도 시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비행기 타고 뭐 미국 갔다 오면은 시간이 차이 나요. 뭐 이런 거. 그 시차가 아니야. 그 시차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 시차가 볼 시자야. 보는 것이 차이 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6개월 차이가 되죠. 6개월 차이가 되는데 아주 먼 곳에 별이 있어요. 별이 있으면
이쪽에 있을 때 지구에서 별을 보게 되면 이쪽에 아주 멀리 해가지고 이쪽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지구가 이쪽에 왔을 때 저기 있는 별을 보게 되면 얘가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야. 똑같은 별인데 6개월 후에 보게 되면 약간 얘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얘가 별이 아주 멀리 있다 보니까 이 각 자체는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구가 6개월 후에 이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별이 위치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요게 바로 연주시차가 되는 것이야. 연주시차가 되고 연주시차 중에서도 요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요 절반만큼의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측정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요걸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도 추가로 더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연주시차가 무엇이냐?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군요. 자, 지구 공전궤도의 양쪽 끝에서 별을 바라본 각의 2분의 1이다. 지구 공전궤도의 양쪽 끝이라고 하는 건 6개월에 한 번씩 재면 되는 것이야. 6개월 후에 완전히 절반 반대편에 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6개월 후에 재는 건데 한 번은 이쪽에서 보고 한 번은 6개월 후에 보고 했을 때 차이가 난다. 그 차이만큼의 차이가 요만큼 차이가 날 텐데 그거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별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여기 있느냐 아니면은 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보는 게 달라지 차이가 가까이 있는 별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별인 경우에 그 차이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이 연주시차를 측정해 가지고 이 별이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써먹어요, 연주시차는. 근데 있잖아. 근데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개념 잡으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면 이게 차이가 엄청 작아. 너무너무 작아. 마치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차이가 보통 이제 각도의 단위는 뭐를 쓰나요, 우리? 각도의 단위? 도. 그렇죠. 도를 쓰죠. 도를 쓰는데 도 단위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이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1도를 60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60분의 1도를 1분이라고 하고요. 뭐요? 1분. 분? 응, 분. 그리고 1분을 또 60개로 쪼개가지고, 그럼 이제 3600분의 1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1초가 돼. 시간 단위죠? 분초. 요거 이제 각도에서도 써. 분이랑 초라는 단위를. 그래서 1도를 60으로 쪼개면 그게 1분이고 1분을 또 60으로 쪼개면 1초가 되는 것이야. 60으로 쪼갠다니까 납득은 되네. 그렇죠? 60초 모이면 1분 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데 요렇게 초 단위로 재는데 그것도 그나마도 실제로 측정해 보면 뭐 0.1초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 측정을 못했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게 된 그런 내용이 바로 연주시차가 되겠습니다. 이 연주시차 계산하는 거는 3학년 2학기 때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해요. 지금은 연주시차가 뭐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연주시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 닫고 앉으세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공전궤도 상에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랑 서로 별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별이 먼 별을 배경으로 관측되는 위치가 달라져서 보이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연주시차가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공전에 대해서 웬만큼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거기다가 몇 가지만 추가로 했어요. 뭐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때까지는 계절의 변화만 알고 있었지만 추가가 된 게 바로 이 태양의 연주운동 그리고 별의 연주시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를 추가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황도 12궁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랬을 때 무슨 별이 보일까 라든지 어느 별자리 사이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뒷페이지에서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약 하루에 1도씩 공전을 한다 라고 했는데 맞나요?
맞죠? 왜? 1년 365일 동안에 한 바퀴 360도를 돌기 때문에 약 1도 정도, 하루에 1도씩 그렇게 이동을 한다. 1번은 동그라미고요. 2번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동에서 서로 공전한다. 그런데 공전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요? 요거 서동.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달의 자전 방향, 달의 공전 방향 전부 다 서동이야. 서에서 동으로. 자, 2번은 X고요. 3번에 지구의 공전 궤도면은 지구의 자전축과 나란하다 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오는 그 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걔랑 그 다음에 뭐가 나란하다고요? 지구의 적도가 나란하다고? 지구의 자전축이야? 지구의 자전축과 나란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공전 궤도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어떻게 나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지구의 적도랑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그래도 틀린 말이야. 얘네들이 다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나란하게 돼 있는 녀석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은 X고 4번에 태양의 연주운동 경로는 지구의 적도와 나란하다 그랬는데 나란하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 공전 궤도면이랑 결국 연주운동 경로랑 같은 거야. 왜냐하면 공전 궤도라는 건 진짜로 지구가 움직이는 그 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태양의 연주운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걸 못 느낀 채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가 원인은 똑같아요. 원인은 똑같은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야. 그래서 결국 두 가지는 일치하게 되죠. 6번에 별의 연주운동 속도는 지구의 공전 속도와 같다라고 했는데 연주운동 자체가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주운동 속도랑 공전 속도는 같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 타봤나요? 기차? 어휴 놀라. 제주도에는 기차가 없잖아. 있나? 아니 뭐 관광열차 이런 거 말고. 그렇죠. KTX 뭐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런 거를 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타가지고 창밖을 보다 보면은 얘가 처음에 움직일 때 너무너무 부드럽게 움직인단 말이야. 처음에 출발할 때 뭐 엔진 이렇게 진동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씨 배경이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구 위에 살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죠. 지구가 움직이는 느낌 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자전하는 게 막 느껴지고 공전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자전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게 꽉 잡고 있어 뭐 이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요. 오늘 저녁에 수업 있는 거 알죠? 7시 반부터 9시에 또 수업이 하나 더 있어요. 몰랐으면 지금부터 알면 되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7번.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진다. 라는데 일단 계절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공전 때문이고 그리고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봄에는 무슨 별자리가 보이고 여름에는 무슨 별자리가 보이고 그런 거 다 기억은 못해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7번은 맞고요. 8번에 별의 연주시차는 이거 연주시차 요게 지구 공전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구가 공전하니까 별의 연주시차가 관측이 되는 거죠.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6번에 다음은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태양이 황도를 따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태양의 땡땡 땡땡이라고 한다. 네 글자. 뭐라고 할까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이거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한다.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지구 공전궤도의 양끝과 별이 이루는 각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별의 그렇죠. 연주시차라고 한다. 요거를 지금 말로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말로 이 상황을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놓인 12개의 별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황도 12궁. 황도 12궁. 황도 12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가 A와 B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를 각각 쓰시오 라고 하면 거기서 A 위치 보이나요? 지구가 A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또 선도 그어놨지. 점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그었을 때 뒤쪽에 무슨 별자리에 닿아요? 물병이죠.
그렇게 되면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를 물병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야. 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마치 물병자리 그 별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테니까. 그렇죠? A에서 이렇게 선을 똑바로 긋는 거야. 똑바로 그어서 별자리랑 닿는 물병자리를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럼 B 위치에서는 무슨 별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거기 직선이 쭉 가가지고 나와 있는 만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되는 겁니다. B에 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그렇고 2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달라. 지구가 A와 B의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자정의 남쪽 하늘에 관측되는 별자리를 쓰시래.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이제 지금은 태양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밤에, 자정이라는 거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잖아. 밤에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선을 A에 점선되어 있는 거를 반대쪽으로도 연장을 해봐. 반대쪽, 뒤쪽으로도 쭉 연장을 해서 A에서 이쪽으로 뒤로 연장을. 무슨 얘기냐면 황도 12궁이 이렇게 있고요. 와, 잘 지워진다. 와, 새걸레예요. 새걸레를 썼더니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는군요. 마음에 들어. 자, 어우, 동그라미도 잘 그려지네. 태양이 있어요. 반짝.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아쉽네. 지구예요. 그리고 여기 위치에 있으면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리가 물병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 됐어요. 자, 물고기 자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으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이렇게 됐던 거를 반대쪽으로 연장하고 B에서 있었던 걸 반대쪽으로 연장을 해서 여기 만나는 자리, 여기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A 위치에 있을 때는 뭐가 보이겠어요? 사자 자리가 보이겠네요. 사자 자리가 보이고, B 위치에 있을 때는 뭐가 보이냐? 처녀 자리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지구가 A에서 B로 공전할 때 태양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A'과 B'을 이용해서 쓰시오라고 하는데, A'과 B'이 거기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이 그림에다가 적어줄게요. 여기에 A'이 있고 여기에 B'이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지구가 움직일 때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별자리를 관측할 때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관측되는 별자리는 어느 방향으로 몇 도씩 이동한 위치에서 관측되는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몇 도씩 이동하겠니? 하루에 변하는 건 1도씩 움직이겠지 뭐. 그렇죠? 360도 한 바퀴를 365일에 돌아야 되니까 대략 하루에 1도씩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 서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막 문 부시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지. 자, 다음 8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따라서 약 몇 도 기울어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전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게 자전축이었죠? 그리고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에요. 이 각도가 몇 도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하는 건 똑바로 해서 요만큼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라고 하는 건 90도에서 이걸 빼가지고 66.5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저쪽 안으로 뚫고 이렇게 다시 반만큼 더 돌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66.5도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계절에 따라 태양의 무엇 땡땡땡땡과 밤낮의 길이가 변한다 라는 얘기인데, 태양의 무엇이 변할까요? 태양이 얘가 봄에는 이 정도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갔다가 서쪽으로 지고, 여름에는 동쪽에서 뜨는데 이렇게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수직에 가깝게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겨울에는 그만큼 안 올라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떴다가 지고 이러잖아. 이걸 뭐라 그러니?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는 거. 하루 중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뭔가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아마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들어봤니? 남중고도. 하루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그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하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계절에 따라서 달라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겨울에 가장 낮게 뜨고 봄, 가을에는 중간 정도, 여름에 가장 높게까지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죠. 그것도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받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져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여기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50페이지까지 할 건데 50페이지까지 할 건데 일단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서 망원경부터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친구들
집에 어떻게 망원경은 하나씩들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집에 망원경 하나씩은 있잖아. 아닌가요? 오, 있어? 오, 그래요. 어느 정도 크기 되나요? 이 정도쯤 되나요? 아니요. 더 커? 아니요. 더 크면 부잣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밤하늘을 보려면 아무래도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보는 게 좀 더 잘 보이겠죠. 자,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면은 렌즈를 이용한 광학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 전파를 이용한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다 만드는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광학 망원경이지. 우리 집에 망원경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99.99% 이걸 얘기해요.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게 있는 집은 갑부예요. 자, 광학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야. 거기 굴절 망원경이랑 반사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면 또 굴절 망원경이랑 반사 망원경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왠지 이름만 들어봐도 굴절이라는 거랑 반사라는 거는 들어본 적 있죠? 굴절이라는 건 뭐니? 꺾이는 거지. 그죠?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그러고, 반사라고 하는 건 왔다가 그대로 되돌아 나가는 거, 그걸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렌즈하고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이란 뜻인데, 굴절 망원경은 당연히 렌즈를 이용을 해요. 렌즈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렌즈를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경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눈 되는 곳이 생기는데, 여기에 큰 렌즈, 여기에 조그마한 렌즈 해서 대물 렌즈, 접안 렌즈,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망원경이 바로 굴절 망원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여기다가 대는 거야. 자, 여기에 눈썹이 있어야지. 왜 여기에 눈썹이 있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굴절 망원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반사 망원경은 뭐냐? 얘도 이제 반사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렌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렌즈도 하나 있긴 있어요. 렌즈 하나, 거울 하나.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죠? 뭐 대포도 아니고. 자,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기는 렌즈가 없어. 렌즈도 없고 거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빛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얘 위에 거 같은 경우에 여기 렌즈 하나, 그다음에 여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렌즈가 있지. 렌즈가 있어. 렌즈가 두 개 이렇게 존재하는 게 굴절 망원경이었고, 반사 망원경이라는 건 여기는 렌즈가 없어요. 렌즈가 없고 이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어. 오목 거울. 여기 이제 거울이야. 거울.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반사가 되는 거겠지. 반사가 돼서 오목 거울이니까 빛이 모여요. 모이게 되면 이쪽 부분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 반사경을 하나를 설치해 놓는 것이야. 반사경을 설치해 놓으면 이쪽으로 들어온 빛이 어디로 반사되냐? 이 위로. 저반 렌즈가 왜 이렇게 뒤로 가 있을까요? 자, 사실은 반사경을 좀 더 앞으로 당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 반사가 되도록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렌즈가 하나 있어. 렌즈가 하나 있어서 이게 바로 접안 렌즈가 되는 것이고, 접안 렌즈가 되고, 눈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무섭네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경통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거기 옆에서 이렇게 보게 돼. 반사 망원경은 얘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요로 모여서 여기 이제 반사경에 의해서 꺾여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요 위에서, 경통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반사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거기도 그려져 있죠. 눈도 그려져 있네, 친절하게. 그래서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접안 렌즈에다 눈을 갖다 대는데 경통 끝에 접안 렌즈가 있는 것이고, 반사 망원경은 경통 중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접안 렌즈가 존재를 한다는 것. 차이가 약간 있죠. 그래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달라. 굴절은 렌즈 두 개, 대물 렌즈, 접안 렌즈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고, 반사는 렌즈는 여기 접안 렌즈에 하나 있고 거울이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끔씩 이 망원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되게 시덥지 않게 반사 망원경에는
반사를 이용해야 되니까 거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뒤에서 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을 준비했으니까 하늘을 봐야 되겠죠? 하늘을 보는데 보통 어린애들이 밤하늘을 관측을 하면 제일 먼저 관측을 하는 게 달이야, 달. 그렇지? 그나마 달이 제일 잘 보이니까 달을 보게 되는데, 자, 달을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달의 표면, 이거 맨눈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잘 안 보여. 맨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달의 표면이 조금 더 밝은 부분이 보이고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보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혹시 망원경으로 달 본 적 있나요? 달 본 적 있나요? 망원경이라는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달의 표면이라고 하면 일단 지형이 평평하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달의 바다. 달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야. 그리고 밝게 보이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높이 솟아 있어서 밝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가 있는 부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형이 험하면 운석의 충돌로 생긴 운석 구덩이가 많고, 밝게 보이는 부분을 달의 고지라고 한다. 고지는 높은 땅이라는 뜻이잖아. 즉 달 표면도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데도 있고 높이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도 있어서 높이 솟아오른 부분을 달의 고지라고 부르고, 걔네들이 밝게 보이는 거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어둡게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지구보다 달 표면을 보면 마치 사춘기 청소년의 피부를 보는 것과 같이 울퉁불퉁하고 막 움푹 파여 있고 막 그렇잖아. 걔네들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은 사실 달은 우주에서 천체들이 와가지고 거기 부딪힌 거야. 부딪혀서 팡 부딪힐 때 이렇게 깎여 나간 거지. 그치? 그런데 걔네들이 왜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생겼느냐 하면 지구에는 달에 없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 우주에서 뭐가 이렇게 돌덩어리가 하나 날아오잖아? 그러면 지구로 이렇게 들어와서 떨어지는 중에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는 거지. 마찰에 의해서.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대기권 진입하려고 그러면 시뻘개지면서 막 이렇게 막 불길도 막 치솟아 오르고 막 그러잖아. 그게 진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돌덩어리가 들어오면서 타서 빛을 내는 거, 그 현상을 유성이라고 부르고, 들어봤죠? 유성이 타다가 다 못하고 땅에까지 떨어지면 그걸 운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운석을 줍는다? 대박 난 거죠. 운석을 주스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봐요. 운석을 주스면 사실 그걸 매입을 해줘. 매입을 해주는데 그 개인 수집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연구용으로 이렇게 매입해 가기도 해. 돈을 주고 사가는 거야. 돈을 주고 사가는데 개인 수집가가 훨씬 돈을 많이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에다가 팔면 얼마 못 받아요. 뭐 그래도 넘기려면 넘기시고 일단 줍는 게 먼저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달의 공전. 이제 달이 공전을 한다는 건 어디 주변을 공전을 하니?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하죠. 달은. 그죠? 이렇게 돌잖아. 근데 얘가 달이 공전할 때도 가만히 공전하는 게 아니라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것이야. 마치 지구처럼. 지구도 태양 주변을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 그런 것처럼 달도 지구 주변을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공전을 먼저 보면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공전 방향은 달이든 지구든 상관없이 전부 다 서에서 동이야. 서에서 동이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가 중요한데, 공전 주기가 얘가 우리 지구가 있으면, 나 지구야, 지구인데 얘 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아요. 그러면 원래 공전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달이 여기서 출발했으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의 걸리는 시간을 공전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정확하게 한 바퀴 돌 때. 그죠? 그게 이제 27.3일이 걸린다는 것이야. 그런데 일단 27.3일 만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이 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밤하늘에 뜨는 달의 모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달의 모양이 자꾸 바뀌잖아. 그걸 보고 이제 한 바퀴 돌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달이 그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가 한 달인 셈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달이 보름달에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27.3일로 알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30일 만에 음력은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30일이 한 달이잖아. 그래서 음력에서는, 그러니까 달의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30일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도록 하겠어요. 일단 지구 주위를 도는데 27.3일에 한 바퀴를 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용어가 나오겠지만 항성월이라 그래요. 항성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죠. 즉 지구에서부터 엄청 멀리 있는 저기 지금 한라산쯤에 있는 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이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 걸린다라는 뜻이야. 근데 사실 지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27.3일이라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달의 모양이 27.3일 후에는 보름달이었다가 27.3일 후에는 완전히 보름달이 안 되거든. 보름달이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된 거라고, 지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음력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 거는 27.3일이 아니야. 아니고 정확하게는 29.5일이 되는데, 한 달이 29.5일이 지나야 보름달에서 그 다음 보름달이 되는데 정확하게 29.5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삭망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개 있는 거야. 항성월이랑 삭망월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3일 만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또는 금음에서 다음 금음까지 요게 바로 29.5일 이 상망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달의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달의 위치가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달의 위상 변화, 모양이 변한다 이거죠.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거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삭이라 그래서, 삭 보이나요? 점선만 이렇게 나와 있는 삭. 이게 점선을 왜 그려놨을까? 삭 보면 점선이 딱 그려져 있죠. 여기 삭 보이니? 여기. 얘가 왜 점선을 그려놨냐?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달이 안 보이는 거야. 달이 안 보이는 걸 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무슨 달이 보이냐면 초승달이 보이게 되죠. 초승달인데 요거는 이제 차오르는 방향을 좀 봐야 돼요. 차오르는 방향이 어디에서부터 차오르냐?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을 들어보면 오른손을 약간 이렇게 구부려봐요. 구부리면 이게 초승달이야. 초승달이고, 오른손이 초승달이다. 그래서 요 손이 있는 부분이 하얗게 밝게 보이면 그게 초승달이고,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조금 더 차오르면서 이제 반달이 돼서 상현달이 되죠. 상현달이 오른손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른손 이렇게 구부린 모양 가득 채우면 이제 상현달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현달을 넘어가면 점점 차올라요.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까지 가겠지. 보름달이 간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서부터 꺼지니? 점점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 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쪽부터 줄어들어요. 이쪽부터 줄어들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이제 왼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왼손으로 잡게 되면 이게 바로 하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보면서 오른손은 상현달, 왼손은 하현달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외우기가 좋을 것이야. 이거 뭐 맨날 달의 모양 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 이게 상현달인가 이게 상현달인가 이러면서 오른손이 상현달, 왼손이 하현달.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 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사현달까지 갔다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요만큼만 남게 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래요? 금음달이라고 하는 거죠. 금음달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잠깐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요거 돌아가는데 29.5일 걸린다고. 그렇죠?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가. 자, 위상 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볼 때 태양빛이 반사하는 달 표면의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줄어들면은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작아지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자, 위상 변화 순서 요 정도야. 초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했을 테니까 아마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요것만 기억 잘해주면 돼요. 오른손이 상현, 왼손이 하현이다. 그것만 잘 기억해주면 어려울 건 없을 거고요. 자, 이제 상망월과 항성월 얘기가 나옵니다. 상망월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초승달에서 쭉 지나가지고 다시 초승달까지 올 때, 또는 뭐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올 때, 그거를 삭망월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름달을 한자로는 망이라 그래. 망했어요. 그 망 말고 어쨌든 망이라고 얘기하고, 방금 달이 없을 때를 뭐라고 했었죠? 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삭과 망이 반복되는 그 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상망월이라고 이렇게 붙었어요. 상망월이라고 붙었고, 달의 모양이 삭에서 삭,
또는 망에서 망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약 29.5일이 됩니다. 그런데 항성월, 실제로 아주 멀리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도는 데는 27.3일이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항성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달의 실제 공전 주기야. 실제로 공전 주기는 요런데 지구에서 볼 때는 29.5일이 지나야지 한 바퀴 돈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2.2일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2일이 어디서 왔냐면은 지구가 얘가 도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전을 해서 움직여 버렸어. 움직여 버리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릴게. 자, 보면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반짝반짝 태양 웃고 있죠. 태양이 벌레 같네. 자,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었어요. 나는 지구.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달이 있어야겠죠. 난 달. 점점 작아져요. 자, 그래서 달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싶은데, 그렇죠? 태양이랑 이렇게 지구랑 달이랑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면, 그 다음에 얘가 한 달 후 정도, 그러니까 27.3일이 지나게 되면 지구가 어디쯤 가 있냐면 요 정도쯤 가 있을 거야. 지구가 움직인단 말이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게 되고, 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구하고 달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요까지 움직이는데 여기 이제 달이 되는 거, 요거랑 이제 평행하게 되었을 때, 즉 한 바퀴를 돈 거지. 달 입장에서는 나 한 바퀴 돌고 왔어. 그게 27.3일이 걸린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 경우에 태양이랑 지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아까 맨 키로 지구 입장에서 느끼기에 달이 한 바퀴를 돌았다고 느끼려면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서 달이 요까지 와야지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이 한 바퀴 돌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달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한 바퀴 돌았어. 요만큼 왔으면 한 바퀴 돈 거잖아. 공전궤도를 한 바퀴 돈 거잖아. 그래서 요만큼 차이가 바로 2.2일이 걸린다는 거야. 2.2일이 달이 요만큼 2.2일 동안 더 가야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원래 보름이었던 애가 다시 보름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요 차이가 나는 거야. 요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위에 그림에 하나 더 보면 이렇게 요 위에다 그려놔가지고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지구에서 보기에는 다시 보름달이 떴군 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요 차이가 바로 2.2일입니다. 그래서 상망월이랑 항성월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느냐면, 그러면 상망월이랑 항성월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달이 지구를 도는 동안에 지구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지구가 공전을 해서 상망월이랑 항성월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망월과 항성월이 약 2.2일 차이 나는 이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해서 2.2일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을 매일매일 관측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30일 동안에 뜨는 시간이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초승달일 때랑 보름달일 때랑 금음일 때랑 다 뜨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서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에 딱 뜨기 시작해서 자정에 딱 남쪽에 떴다가 새벽 6시가 되면 져버리는 이런 식이긴 한데, 금음 같은 경우에 아예 달이 뜨질 않아요. 뜨질 않고 하루 종일 없어요. 하루 종일 없고.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아침 6시에 달이 떠서 12시에 낮 12시에 남쪽 하늘을 제일 높은 곳에 뜨고, 그 다음에 밤 6시가 되면 서쪽으로 져버리거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삭이 되면, 망에 완전 정반대가 되면. 그 말은 뭐냐면은 망에서 다시 망으로 바뀔 때까지 달이 뜨는 그게 24시간 동안 시간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30일 동안 24시간이 바뀌려면은 대략 하루에 몇 분씩 늦어지냐면 한 50분 정도씩 달이 점점 늦게 뜹니다. 오늘 6시에 달이 떴잖아? 그러면 내일은 달이 몇 시에 뜬다는 거냐? 6시 50분에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은 7시 40분에 달이 뜨는 것처럼 보이고, 매일매일 달이 뜨는 시각이 50분씩 늦어집니다. 계속 늦어져. 계속 늦어서 24시간이 늦어지면 다시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의 자전, 달의 공전은 얘기했고, 달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면서 지구 주변을 도는데, 놀랍게도 얘가 공전 주기가 27.3일이라고 했죠. 실제 공전 주기죠. 27.3일이.
달의 자전 주기는 공전 주기랑 완전 똑같아. 27.31.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조금도 차이가 안 나요. 신기한 일이죠. 뭐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가 지구야, 내가 달이야. 그러면 공전을 하는데 이렇게 공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쪽만 계속 보여주면서 공전을 하게 된다는 거지. 지구하고 태양의 위치면, 그대가 태양이고 내가 지구면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요. 천천히 이쪽으로 가고 있죠. 공전을 하는데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 입장에서는 지구의 뒤편이든 앞편이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구 입장에서 달을 볼 때는 얘가 공전할 때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계속 지구에서 볼 때는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보는 거야. 달의 뒤쪽 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달도 딱 한 바퀴를 돌거든. 그래서 계속 앞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공전과 자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의 뒤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알 수가 없어요.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뒷부분도 볼 수 있을 텐데 차이가 안 난다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약간 음모 이론 이런 것도 많았어. 달의 뒤편에는 미국에서 건설한 비밀 기지가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도 달의 뒤편은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럴 수밖에. 태양빛 언제 바꿨어요? 바뀐 바뀌었지. 자, 그래서 달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도는 현상. 여기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 방향은 그렇고, 달의 자전 주기는 공전 주기와 같으므로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을 관측을 할 수 있다. 참 신기한 일이야. 그렇죠?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달도 한번 보고 그러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망원경이랑 달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 중에서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망원경은 무슨 망원경? 굴절 망원경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망원경은 굴절 망원경이고, 볼록 렌즈와 오목 거울을 사용하는 망원경은 무슨 망원경? 반사 망원경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굴절 망원경이나 반사 망원경은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니? 성능이. 요거랑 그림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반사 망원경이 더 좋을까? 그래요. 보통 집에 있는 게 굴절 망원경이니까 왠지 이게 제일 하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집에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비싼 게 이거고. 왜 그러냐면 요거에 비해서 이거는 더 크게 만들기가 쉬워. 렌즈를 큰 걸 갖다 대는 거하고 거울을 큰 거 갖다 대는 거하고 시야가, 밝기가 변화하는 정도가 얘가 훨씬 더 깨끗한 상을 볼 수가 있거든. 크게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요게 더 비싼 망원경이에요. 대신에 여기 이제 중간에 반사경이 있는 바람에 요만큼에 들어오는 빛은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빛이 들어오는 중간에 갑자기 거울의 뒤편을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는 빛은 가려진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비싼 망원경이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 뺐다 하는 망원경, 그런 것도 본 적 있지 않냐? 그거 왜 해적이 아니고 배 타는 선장이나 선원이 이렇게 갑자기 품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런 망원경도 있는데, 그런 망원경은 대부분 굴절 망원경인 거죠. 이렇게 끝으로 펴가지고 자기 끝에다가 눈을 갖다 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달의 공전과 자전. 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달 표면의 밝은 부분이 바다, 어두운 부분이 고지라고 한다. 그런데 뭔지 느낌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밝은 부분이 더 높은 곳이니까 고지라고 불러요. 달의 고지는 지형이 험준하고 운석 구덩이가 많다. 맞죠? 왜? 고지든 바다든 둘 다 험준하고 운석 구덩이가 많아요. 달은 다 그래. 달은 고지든 바다든 상관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막아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대기의 온실 효과야. 온실 효과라 가지고 낮 동안에 받았던 열을 품고 있다가 밤에도 온도가 덜 떨어지게 해주는 게 대기의 역할이거든. 근데 달에는 대기가 없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4번 달의 표면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작아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 수 있다. 맞습니다. 거기 가면 100kg짜리 물체도 거뜬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왜? 6분의 1밖에 무게가 안 느껴지거든. 그래서 내 몸무게가 지금 한 80kg 정도가 되지만 거기 가봐야 한 14kg도 안 나간다는 그런 놀랍게도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통통 뛰어다니잖아. 텅텅텅텅텅. 왜? 근력은 그대로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근육의 힘은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14kg로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다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중력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 지구에.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무슨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면서 막 슈슈 날아다니잖아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5번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낮에도 하늘이 까맣게 보인다. 맞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대기에서 빛이 산란이 되고 그 중에서도 파란색 빛을 대부분 어떻게 흡수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풍화 침식 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야, 뭐야 대기가 없는데 왜 풍화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그죠? 안 일어나요. X. 3번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맞네. 공전이든 자전이든 무조건 다 서에서 동으로 한다 그랬죠. 2번에 달이 뜨는 시각은 매일 약 50분씩 빨라진다. 아니고 50분씩 느려진다. 느려져요.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되는 달의 위치가 서쪽으로 이동해 간다 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가게 되지요. 왜? 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며. 그 달이 공전하는 게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이진 않지만 일단 달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입장이니 매일매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전자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4번에 북반구에 위치한 지방에서 관측할 때 달의 위상은 사계에서 출발하여 오른쪽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계에서부터 차오를 때, 사계에서부터 시작할 때 오른쪽에서부터 차오르는 걸로 보인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른손 모양으로 먼저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 순서는 삭, 초승달, 상현, 망, 하현, 금음달, 삭 순이다. 맞네. 그렇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 다음에 6번에 상망월과 항상월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그랬는데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공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한 달 사이에 공전에서 꽤나 많이 가기 때문에 달 보고 야 너 좀 더 와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7번에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는 약 27.3일로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구에서는 달의 뒤쪽 면을 관측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물론 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뒤쪽 면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하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4번 여러 가지 달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음력 1일부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타난 달의 위상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이때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부터 밝아지는 거를 골라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A가 제일 처음에 나오겠죠. A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차오르니까 오른쪽 반이 밝은 D가 그 다음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가서 이제 C 그 다음에 B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A, D, C, B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 가는 달의 공전 궤도와 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와 달의 위상이 나타난 위치를 그림 가에 A에서 E 중 골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그림 나는 무슨 달이에요? 얘를 이름을 붙이면 왼쪽 부분이 밝으니까 상현이 하현이 네? 상현이니 하현이니 나 하현 달이 되는 거죠. 왼쪽 손 모양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다는 하현 달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아마도 금음 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가 이어서 나오겠죠. 자 거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구가 있어요. 나 지구. 그런데 여기에 달이 여기 있을 때 이게 A죠? A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와서 B 이렇게 하면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E 그 다음에 여기가 F 이렇게 달의 위치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햇빛이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 무슨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무슨 달이 보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C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C 위치에 달이 존재를 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구 위에서 내가 달을 봅니다. 달을 보는데 태양빛이 이쪽에서부터 들어오죠. 이쪽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반 잘라서 반만 밝게 보이고 나머지는 어둡게 보이게 될 것이에요. 왜? 태양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렇죠? 반만 밝아?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봐?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보이냐? 이렇게 밝은 모양으로 보이니까 이때는 무슨 달이 되냐면 상현달이 되는 것이야. C에 위치 있을 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D에 있을 때는 태양빛이 이쪽에서 오잖아. 그러면 반 잘라서 이쪽이 밝은 쪽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보게 돼요. 몸통이 좀 틀어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밝은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둥그렇게 전체가 다 밝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D 위치에 달이 있을 때 뭘로 보이냐? 보름달, 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 왔을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이 밝겠죠? 이쪽이 밝고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해가지고 달을 봐요. 이렇게 해서 달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어느 쪽? 왼쪽 부분이 밝은 걸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왼쪽 부분이 밝은 달로. 따라서 이게 이제 하얀달. 뭐 이쯤 됐으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하얀달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얘가 금음달, 그 다음에 삭, 여기가 초승달, 이렇게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요거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 그려가지고 한 번씩 생각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아요. 그림을 이렇게 졸라맨을 하나 그려가지고 풀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 졸라맨 모르나요? 아, 세대 차이가 한 20년 전쯤에 유행했던 캐릭터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그림 나와 달의 위상이 나타나는 위치를 골라보시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가 하얀달이요? 하얀달이면 E네요. 와, E. 나는 E고요. 그 다음에 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돌아간 금음달이지. 금음달이니까 그럼 F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사실 오늘 뭐 일식과 월식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식과 월식은 내일 오늘과 같은 시간에 또 수업이 있어요. 네. 알고 있죠? 내일. 그럼요. 네. 그 지난 금요일에 빠져먹었던 거를 내일 하려 해요. 3월 1일도 하고요. 내일도 하고. 2번 빠졌거든. 금요일이랑 토요일로.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목요일. 내일 이 시간에 봐야 돼요? 그렇죠. 내일도 우리 이 시간에 뭐라 그래? 컬링 결승하는데. 안 그래도 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럼 하지 말고 보죠. 뭐 일단은 수업이 있사오니 내일 나오시면 되겠사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드림. 내일 결승인데. 바이. 잠깐만 있어봐. 너무 일찍 끝냈나? 20분이나 일찍 끝냈네? 어허, 민망한데. 가방 싸버리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일 또 이어서 일식 월식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